캄보디아 수도 프놈펜에는 현재 약 500대의 택시가 영업 중인데요. 그중 유독 눈에 띄는 노란 택시가 있습니다. 바로 오늘의 주인공이 정비사로 일하고 있는 회사의 택시인데요. 그의 손길이 묻어있는 노란 택시를 타고 황병영 씨가 일하는 곳으로 지금 출발합니다. 프놈펜 시내를 달리는 택시의 약 절반인 250대의 택시가 있는 이곳. 반갑게도 모든 택시가 우리가 잘 아는 국산차입니다. 캄보디아는 2009년 처음으로 수도 프놈펜에 미터기로 요금을 받는 현대화된 택시를 도입했습니다. 그래서 아직은 자동차 정비를 전문적으로 할 수 있는 인력이 많이 부족하다고 하는데요. 그의 하루 일과를 따라가 봅니다. 자, 그럼 모이삐 모이 소스토이. 여러분들이 차 수리를 잘 해서 근래에는 차 고장률이 굉장히 많이 낮아졌다. 회사에서는 아주 만족해하고 있다. 사장님께서 나는 긴 시간 오랜 세월 같이 일하고 싶은 사람이다. 그래서 나는 여러분들이 오늘 하루도 맡은 바 열심히 일해 주기를 바란다. 열하이. 자. 이렇게 활기찬 조회와 함께 하루의 업무가 시작되는데요. 손님을 맞기 위해 깨끗한 세차는 기본이고 깔끔하고 산뜻한 인상을 주기 위해 모든 기사들은 택시 색깔과 같은 노란색 유니폼을 입는다고 합니다. 드디어 모든 준비를 마치고 황병영 씨의 손을 거쳐 안전하고 신속하게 운행할 수 있는 택시들이 도로로 줄지어 나가고 있습니다. 불과 4, 5년 전만 해도 대중교통수단의 불모지나 다름없었던 캄보디아. 이제는 높은 경제 성장률과 함께 택시와 같은 대중교통 시장의 발전 가능성이 무한하다고 합니다. 이 회사는 2009년 캄보디아 최초로 택시 운수사업관 면허를 따고 택시 사업에 성공한 한국인 최대용 씨가 운영하는 회사입니다. 완벽하게 수리하고 나면 한 2년 정도 사용할 수 있는 게 2년 정도 안에는 고장이 안 날 수 있도록 그렇게 지금 저희들이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본인 나름대로의 어떤 그 정비 철학이 있으니까 당장에 비용은 조금 많이 들어가도 이 차가 결국 장기적으로는 비용이 절감되고 더 효율적으로 운용을 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찾으시는 분이죠. 안 만났으면은 아마 지금까지도 많은 시행착오를 겪으면서 캄보디아 현지 시스템을 계속 아마 고집하면서 힘든 부분이 더 많았을 겁니다. 처음 이곳에 왔을 때는 정비 일을 제대로 할 줄 아는 직원이 한 명도 없었다고 하는데요. 더욱이 말이 안 통하는 현지 직원들과 손발을 맞춰 일하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다고 합니다. 야, 실리콘을 너무 많이 쌓아놔가지고. 그냥 껐다 니 프놈펜 미안 땡삐 해가지고 미안 빠내야 된다. 아직은 완벽하지 않은 캄보디아어. 하지만 성심성의껏 잘못된 부분을 지적해주고 몸으로 직접 정비 기술을 보여주는 황병형 씨. 니 찌라니면 크농 떡 크농 미안 빠냐. 잘못을 지적하는데 자꾸 웃는 직원 그루이. 이유는 무엇일까요? 크농 니 실리콘 찌란 미안 빠냐 공떡 띡 띄어 돼 띡 띄어 열? 야 웃으면 어떡하냐. 이게 얘네들의 문화. 미안함을
웃음으로 대신하는 그 문화가 자리 잡혔더라고요. 그걸 제가 한 3개월 후에 알았습니다. 그거를 알고 난 다음부터는 오히려 제가 미안해지더라고요. 꼭 미안함을 잘못했다고 빌어야 되는지 이 나라처럼 웃음을 대신하면은 서로가 행복한 것 같더라고요. 항상 고온다습한 날씨의 캄보디아. 조금만 움직여도 땀이 비처럼 쏟아지는데요. 쉴 새 없이 흐르는 땀방울에도 불구하고 그는 이 땀이 좋다고 합니다. 이 나라 살고 있는 자체에 땀을 흘리는 거를 제가 참 즐기기 때문에 오히려 땀 안 흘릴 때보다 땀 흘리는 게 행복합니다. 처음보다는 나아졌지만 아직도 그의 가르침이 많이 필요한 직원들. 그래서 그의 손에는 자동차 기름이 마를 날이 없는데요. 하지만 그는 이 기름 묻은 손이 자랑스럽고 볼수록 기분이 좋다고 합니다. 손에 기름 묻히고 땀 흘리고 하는 게 저는 즐깁니다. 이게 제 직업이라서 아주 좋습니다. 이런 열정 가득한 황병형 씨의 모습이 처음에는 낯설었다는 직원들.ខ្ញុំធ្វើការជាមួយ Mr. Hong ពីមុនមកមានចំណុចពិបាកព្រោះ Mr. Hong ធ្វើការមួយគាត់ពីមុនគាត់ធ្វើការញាប់ហ្នឹងដល់ឥឡូវនេះគាត់ធ្វើការមួយប្រហាត់ដល់ខ្ញុំដល់ខ្ញុំធ្វើការមួយគាត់ចេះច្រើនហើយអញ្ចឹងខ្ញុំក៏សប្បាយចិត្តដែរ 이제는 그 차 142번에 꽂혀놨습니다. 뭐가 고생해요? 제가 참으로 그랬습니다. 그 사람 좀 얘기해보세요. những cái chăm ti 그냥 떠 전화를 받고 어디론가 급하게 가는 황병형 씨. 무슨 일이 생긴 걸까요? 저 어디 가시는 길이죠? 예, 지금 갑자기 택시가 운행 도중 시동이 꺼져가지고 거기 점검 나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갑자기 택시가 고장나면 직접 출동해 정비를 한다고 하는데요. 고장 원인은 주로 무엇일까요? 현재 푸놈펜에는 도로 사정상 파인 도로라든지 비포장 도로가 많기 때문에 수리가 좀 많이 빈번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일주일 기준 잡으면 한 3번에서 4번 정도 있습니다. 드디어 고장난 택시가 서 있는 곳에 도착했습니다. 먼저 어떻게 된 상황인지 알아봅니다. 어떻게 하다 시동이 꺼졌냐고. 카라반 란으로 한번 됐어요. 운전하다가 그냥 시동이 꺼졌어? 무섭다게 하면서 지금 시동이 꺼졌어? 신속하게 정비를 시작하는데요. 갑자기 멈춘 택시 때문에 택시 기사도 애간장이 탔나 봅니다. 일단은 기본적인 플러그와 점막 호일을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기본적인 점검을 통해 고장 원인을 찾는 황병형 씨. 그 어느 때보다 그의 손이 분주하게 움직입니다. 하지만 쉽게 켜지지 않는 자동차 시동. 다시 한번 꼼꼼하게 살펴보더니 이내 고장 원인을 밝혀냅니다. 삼보야 테이프가 벗겨져서 차량에 쇼트가 나서 휴지가 나가는 거야. 드디어 자동차 시동이 켜집니다. 없군. 오케이. 고치고 나면은 뿌듯함을 느낍니다. 저로 인해 가지고 또 다시 고객한테 빨리 다가갈 수 있는 그런 시간을 단축해서 저 나름대로 굉장히 흐뭇하게 느껴지고 조금 더 열심히 해야겠다는 생각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황병형 씨의 손을 거쳐 캄보디아 수도 푸놈펜 시내를 안전하게 달리며 손님을 맞이하는 택시들. 그에게 있어 자동차 정비 일은 단순한 밥벌이가 아니라 인생 이막을 열어준 찬란한 꿈이자 희망입니다.
250대의 택시를 관리 정비하는 일만으로도 바쁘고 힘든 하루였을 텐데요. 퇴근 시간 5시가 다가오는데도 여전히 활기 넘치게 업무에 몰두하고 있는 황병형 씨. 그래도 아직까지는 열심히 일할 수 있는 공간이 있어서 행복합니다. 한국에서는 제 친구들, 동료들 보면은 명태라든지 그런 부분들에 굉장히 민감하게 반응을 하는데 여기서는 시간이 부족할 정도로 할 수 있는 일, 해야 되는 일들이 많기 때문에 그것만으로도 굉장히 행복합니다. 모든 직원들이 퇴근한 회사. 황병형 씨는 맨 마지막으로 사무실 문을 잠그며 바쁘지만 일하는 즐거움이 가득했던 그의 특별한 하루를 마감합니다. 칠 년 전 황병형 씨가 가족과 함께 이민 온 곳은 캄보디아가 아닌 베트남이었다고 합니다. 기술만 있으면 성공할 거라는 생각에 나름의 만반의 준비를 하고 하노이에서 자동차 정비소를 시작했지만 모든 것이 생각처럼 쉽지 않았다고 하는데요. 낯설기만 한 베트남 문화와 말이 잘 안 통하는 베트남 현지 직원과의 마찰. 결국 그는 실패의 고배를 마셔야 했습니다. 한국에서 가져온 돈 다 날렸습니다. 그것도 긴 시간이 아닌 불과 한 2년 만에 2억 5천이라는 돈이 뭐 큰 돈 작은 돈을 떠나가지고 사업을 시작하기도 전에 한 절반 정도가 없어집니다. 베트남에서의 실패 원인 중에 가장 큰 문제점은 준비를 전혀 못했다는 겁니다. 실제 언어도 그렇고 언어도 아주 기초적인 거, 뭐 예를 들면 내가 한국 사람이다 이 정도의 수준밖에 안 되는 사업이 안 되다 보니까 자꾸 남 탓을 하게 됩니다. 저는 준비를 다 해갖고 왔고 저는 열심히 일을 하고 있고 저는 무엇이든지 얘네들보다가 나은 줄 알았고 저한테 잘못됐다는 걸 아주 나중에 알았습니다. 그래서 실패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한국에서도 자동차 정비소를 했었던 황병형 씨는 밤낮 없이 일하며 힘든 나날을 보내던 중 급기야 쓰러집니다. 결국 일보다는 가족의 행복이 중요하다고 생각해 베트남으로 이민을 결심합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연이은 사기와 사업 실패로 가족들의 거처마저 잃게 되고 결국 황병형 씨를 제외한 가족들은 다시 한국으로 귀국해 가슴 아픈 긴 이별의 시간을 갖게 됐다고 합니다. 그때 아빠하고 떨어져 있을 때 어땠어? 1년 반 정도 떨어져 있었나? 1년 반 정도 떨어져 있었나? 기억나? 어땠어? 그냥 그랬어. 일부터 다 끝났어? 끝났잖아. 엄마 안 봤어? 그때 나한테 얘기한 거 있잖아요. 성현이 그 그림 그린 거. 그런 거. 근데 그 얘기 듣고 실제 좀 충격적이었잖아. 나는 아빠가 없을 줄 알았지. 근데 아빠를 어떻게 그 밖에 그려놨잖아. 어항 밖에. 내가? 응. 선생님이 뭐라고 했나? 애들한테 그게 얼마나 큰 이렇게 살면 상처가 되고 그러면 무의식적인 그릴 거 아니야. 자기가 그거를 내가 이렇게 그리겠다 그런 게 아니고 무의식 중에 그리는 그림이. 가족이 떨어져 지낸 1년 반 동안 아버지의 빈자리를 가슴 아파했던 황병형 씨의 아들 승현이가 그린 그림인데요. 어항 안쪽에 있는 가족들과 달리 어항 밖에 있는 아버지의 모습에서 아버지를 많이 그리워했던 어린 승현이의 슬픈 마음이 고스란히 전해집니다. 일 년 반 동안 떨어져 살면서 제가 집에 살 때 많이 힘들었죠. 장부씨 막 진짜 그렇다. 잠시만.
나름대로 그러다 보니까는 너무 미안한 게 쌓이다 보니까는 좀 더 잘해주려고. 이게 말로 표현하기에는 남자들은 좀 뭐라 그럴까, 울컥할 때 말이 안 나오지 않습니까? 말로 표현을 다 못하죠. 제가 그 미안함. 정말 잘해주고 싶습니다. 가정에. 공항에서 가서 있어, 금방 내가 부를게 이러면서 가셨는데, 그러니까 저희는 가는 입장이고 저는 이제 혼자 가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아이들하고 가니까 그래도 좀 괜찮은데 남아있는 사람이 이제 혼자니까 그게 좀 마음이 좀 그렇더라고요. 베트남에서도 실패를 하고 이렇게 뭔가를 시작할 수 있는 그런 자신감이 없었을 것 같아요. 그런 상태에서 두고 가니까 이 사람이 또 다시 일어날 수 있을까 이런 생각도 하고, 또 저희 가는 모습 보면 또 열심히 해야지 이런 마음도 먹었겠죠. 황병영 씨는 어떻게 실패를 딛고 캄보디아의 택시 정비사로 우뚝 설 수 있었을까요? 그 비밀에는 최대용 대표와의 특별한 인연이 있었다고 합니다. 예, 범퍼하고 라이트 자체도 굉장히 지금 문제가 되기 때문에 전체를 지금 보도는 해놓은 상태입니다. 지금 밑에 이런 거 떼놓은 거는 누가 이걸 보관하고 있는 겁니까? 일부는 제가 보관하고 있습니다. 예, 보관하고 있고 뭐 번호판 이거 떼놔야 될 것 같은데. 저는 이번 주에 부품이 도착하는 줄 알고 냅뒀었는데 떼가지고 보관을 하더라고요. 번호판 잊어버리면 큰일 날 뻔해요. 예. 오케이, 알겠습니다. 캄보디아 푸놈펜에서 그 택시 회사에서 정비사를 구한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사장님도 베트남에 오래 계셨던 분이라 어떻게 저한테 제 연락처를 알고 저한테 연락이 왔더라고요. 아, 그때 정말 사람이 죽으란 법은 없구나, 그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당시만 해도 이 현지의 자동차 정비 관련 인력이 굉장히 부족했습니다. 근데 때마침 이제 황 이사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황 이사 본인이 자동차 정비 관련 업을 직접 하셨고 또 실패를 했지만은 자동차 정비 시스템 내지는 자동차 부품 조달 이런 업무에 대해서 잘 알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무엇보다도 성실하다는 이야기를 들어가지고 제가 먼저 전화를 하게 됐습니다. Châu Phu Đen Machine, còn tay càng trên thì nhì miam banyak terjak terus pangan Mr. Hancock. 업무가 끝난 저녁, 황병영 씨 부부가 특별한 외출에 나섰는데요. 일찍 오셨네. 시원하게 집에 가자 해야 그래도 참 사람 인연이라는 거는 아무도 몰라요. 만약에 하노이에서 실패해가지고 한국을 귀국을 해버렸다. 그럼 우리가 언제 여기서 치맥이나 이렇게 한잔 또 하고 같이 일하겠습니까? 요즘 이제 한국에서 워낙 힘드니까 사람들이 캄보디아 많이 와서 그런 거 묻잖아요. 캄보디아 와서 뭐 하면 잘 되겠느냐, 뭐 어떤 그 사업하면 돈 벌 수 있느냐 하는데 나는 그렇게 생각해요. 본인이 한국에서 뭘 했느냐, 본인이 가지고 있는 기술, 능력이 뭔가에 따라서 여기 와서 그런 자기가 할 수 있는 일을 해야지 성공할 수 있는 기초에, 거기에 자기가 얼만큼 열심히 여기서 일을 하느냐, 그게 성공의 지름길이지, 남들이 해서 잘 되는 거, 남들이 하면 잘 될 거라는 그거 믿고 왔다가는 백전백패, 바로
컴백 투 코리아. 이렇게 나오시는 분들은 대체로 보면 어느 정도 한국에서는 조금 일어서신 분들이 이렇게 아유 나 또 다른 사업을 해봐야지 하고 나오는데 그 생각을 처음부터라는 생각을 안 하고 사장 타이틀을 가지고 시작을 해버리니까는 이거를 못 버려버리니까는 저도 이렇게 생각해 보면은 한국에서 긴급 출동이라는 그 24시간 긴급 출동을 제가 한국에서 했었지 않습니까? 여태까지 그거를 지금 울산에서 그걸 하고 있었다면은 제 애기들 커 나온 것도 못 봤을 거고 같이 사진 찍는 거, 손 붙잡고 다니는 것도 못 해봤을 겁니다. 그래서 선택을 이쪽으로 했던 게 제 인생에 있어가지고 가장 큰 변화고 가장 잘한 일이라고. 가장 잘한 일은 와이프 만나는 거고. 두 번째로 이제 잘한 일이 이쪽에 턴해가지고 제2의 인생을 살 수 있다는 그게 제가 봤을 때 가장 잘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군 제대 후 20년 이상 자동차 정비 일을 한 황병형 씨. 인생 이막의 새로운 신세계를 열어준 것은 결국 자신이 가장 잘할 수 있는 일이었습니다. 잘 먹겠습니다 해봐. 잘 먹겠습니다. 잘 먹겠습니다. 그렇지. 잘하네. 나하고 있던 직원들 지금도 이렇게 찾아오잖아. 정말 재밌게 일을 했거든. 그래서 나도 여기도 그렇게 일을 하고 싶어. 재밌게 오래. 여러분들 요즘 더운데 고생이 많았고 앞으로도 더 열심히 노력을 해서 우리가 좋게 차를 고칠 수 있도록 노력을 하자. 모이 삐바이 짤모이. 직원들과의 소통을 위해 이런 시간을 종종 갖는다고 합니다. 정규 회식은 1년에 4번을 하게 돼 있고 중간에 정비소 내에서 간단하게 맥주는 자주 하고 있습니다. 회식하면 직원들이 좀 달라지나요, 그 다음날? 확 달라집니다. 움직임이라든지 자세라든지 인사성이라든지 많이 달라집니다. 그러면 강이어 짭 아름 오빠냐, 강이어 띡띡 얌 띡띡, 강이어 띡띡 미연 빠냐, 미연 빠냐. 자. 시원아. nhóm một thời gian này sải từ tua trong này đang bán chén vì mấy Mr. Hong nâng hai cô có là xa chút liên này có cái con trai mà cái này chàng anh nhưng xong lại nó còn đó Mr. Hong phong đắt độc lựcទាំងអស់គាត់តែប្រុសតែខ្ញុំអ្នកមានតែស្រីម្នាក់អញ្ចឹងហើយគាត់ទៅដល់ការងារខ្ញុំបានទទួលបានការងារដ៏ល្អហើយខ្ញុំបានចំណេះដឹងហើយនឹងមានបទពិសោធន៍ច្រើនអំពីគាត់ខ្ញុំសូមថ្លែងអំណរគុណដល់គាត់ជាខ្លាំង 서로 아끼고 감사하는 마음이 넘쳐나는 훈훈한 시간입니다. 황병형 씨에게 베트남은 실패와 좌절로 점철된 가슴 아픈 장소인데요. 그런 그가 회사 업무 때문에 베트남에 가게 되고 다시 한번 눈물을 흘리는 일이 생겼다고 합니다. 과연 무슨 일이 생긴 것일까요? 오늘 황병형 씨는 자동차 부품 구입을 위해 베트남으로 출장을 갑니다. 그때 베트남 떠나오고 5년 만에 처음 가봅니다. 워낙 안 좋은 기억이 너무 많아서 일부러 안 가고 있었습니다. 크나큰 실패와 좌절을 경험했던 베트남. 그 시절에 힘들었던 추억이 되살아난 듯 황병형 씨의 표정이 밝지 않습니다. 날씨마저도 무거운 그의 마음을 대변해 주듯 베트남 하노이에는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베트남에서 정비소를 할 무렵
친하게 지냈던 지인 우웅광 씨를 만났는데요. 그의 도움을 받아 시장 조사에 들어갑니다. 캄보디아보다 다양한 제품과 가격대가 형성되어 있는 이곳에서 질 좋고 저렴한 제품을 구입하는 것이 이번 출장의 목적인데요. 모델 같은 경우 얼마 정도 할까요? 캄보디아에 받는 게 저게 지금 50, 한 5불 정도? 55불. 또 받는 게. 진짜야. 진짜 95만 동. 95만 동이니까 40, 한 7불 정도? 예. 그러면 우리가 55불, 8불 차이가 나는 거네요. 실제로 보면 한국에서 저희들이 부품이라든지 타일을 갖고 왔을 때는 운송료가 너무 많이 치기 때문에 인접 국가에서 가지고 오는 것들이 저희들한테는 상당히 원가 절감 차원에서 크게 효과를 보고 있습니다. 5년 만에 보는 베트남 하노이 시내는 많은 것들이 변한 듯합니다. 그때 여기 뭐였는지 여기 아무도 없어서 이 길이 새로 났습니다. 아, 그러니까 제가 모르는 이 길도 새로 났어요. 오 년 만에 하노이를 왔는데 옛날 이 근처에 제 옛날 사업장이 있어서 그쪽 한번 들려보러 갑니다. 다시는 생각하고 싶지 않았던 베트남 하노이 자동차 정비소. 하지만 이제 그는 과거의 실패를 당당히 마주할 만큼 단단하고 강해져 있습니다. 여기 차 서 있는데 마이티 서 있는 자리. 과연 5년의 시간 동안 그곳은 어떻게 변해 있을까요? 그러니까 지금은 뭐 새로 만들었는 것 같은데 창고로 해서 새로 만드는 것 같은데 맥주 창고네요. 맥주 창고. 형태는 없어지고 그냥 자리만 남아 있네요. 이민의 부푼 꿈을 안고 시작했지만 좌절만을 안겨준 자동차 정비소 사업. 그날의 아픈 기억들이 주마등처럼 그의 머리를 스쳐 지나가는 것 같습니다. 빛과 그림자처럼 희망과 좌절이 교차했던 이곳에서 그의 아쉬움과 절망이 얼마나 컸을지 짐작이 가는데요. 이내 황병영 씨의 눈시울도 붉어집니다. 한국에 돌아갈 곳은 없었고 사업은 실패를 했고 돌이켜보면은 제가 조금 더 신중했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가족들하고 헤어져서 살게 됐던 그런 힘든 시기를 만들었던 것 같습니다. 가족들의 행복을 위해 선택한 이민이었으나 전 재산을 다 날리고 가족들과도 함께 살 수 없게 됐을 때 그가 느꼈을 참담한 심정은 그 누구도 헤아리기 어려웠을 겁니다. 다 바뀌었습니다. 그때는 여기가 이 철로 막혀져 있었던 게 아니고 뚫려져 있어서 바깥이 다 보여 있었습니다. 세월에 많은 것이 변했지만 너무나도 소중했던 일터였기에 그의 기억에는 아직도 옛 모습이 선명하게 남아 있습니다. 아직도 자동차 부품이 남아 있네요. 그때 당시 버리고 갔던 자동차 부품인 것 같은데 남아있는 부품들을 보자 정비소 문을 닫던 날이 생각납니다. 마지막으로 그 컨테이너에 짐 실을 때 같은 한국 사람으로도 조금 슬프대요. 보니까 마음도 안 좋고 마음도 무겁고. 생생하게 기억나죠. 꿈을 가지고 왔었는데 결국은 어쨌든 그 꿈을 접는 상황이 됐기 때문에 진짜 많이 힘들었습니다. 정말 힘들었지만
이곳에서 겪은 첫 번째 실패가 그에게는 약이 되었고 좋은 두 번째 기회를 가져다 주었습니다. 캄보디아 이민과 재취업에 관한 궁금증 중에 첫 번째인 언어. 황병영 씨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살펴볼까요? 절젓, 그냥 절젓. 캄보디아 말은 저희들이 여기 와서 살면서 처음 듣는 말이라서 계속 반복을 하는데도 머리에 이렇게 잘 들어오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아주 기초적인 거를 다시 한 번씩 이렇게 공부하고 있습니다. 요즘 말이 이렇게 어렵나요? 네, 지금도 영어를 잘 못하지만은 영어 같은 경우는 저희들 중학교 때 이렇게 ABCD를 처음 배우고 해서 그래도 귀에 조금은 들어 있는데 이 캄보디아 말은 여기 와서 처음 듣는 말이라서 제가 봤을 때는 혀 구조상 이 캄보디아 말을 아주 능수능란하게 하기 위해서는 부단히 많은 노력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승현. 아빠 공부하지. 공부해? 너도 공부할 거야? 아니. 아빠 공부 잘했어 옛날에? 아빠 잘 못했는데. 그래서 지금 그치? 이렇게 열심히 하고 있잖아. 아빠 그래도 지금 잘 살고 있잖아. 그런데 행복하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의 공부가 필요한 거지. 누나야는 너무 공부를 많이 해서 아빠가 고민이고, 승현이는 이 나라 말도 좀 배우고 영어도 조금만 더 공부를 했으면 좋겠어. 이거는 쉽고. 그렇죠. 머리가 잘 안 들어가. 이게 공부는 저처럼 나이 들고 먹고 사는데 쫓기다 보니까 이게 공부하는 자체가 지금 생활화가 안 돼 있다 보니까 굉장히 힘듭니다. 영어를 먼저 조금 배워서 여기 와서 영어로 대화할 수 있는 친구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여기에서 영어를 쓰면서 캄보디아 말을 배우면은 적응하는데 조금 빨리 적응할 수 있고 배움도 조금 빨리 되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번에는 캄보디아 이민과 재취업 시 궁금한 생활비인데요. 황병영 씨 가족들의 시장 나들이를 통해 자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 가끔 구경 삼아 이렇게 재래시장에 나오는데 가격도 싸고 볼거리도 많다고 합니다. 역시 재래시장다운 정겨움과 활기가 가득하네요. 재래시장 나들이에서 빼놓을 수 없는 재미가 바로 길거리 간식인데요. 요거 하나 먹어. 보기에도 먹음직스럽고 양 또한 푸짐해 보입니다. 다양한 길거리 음식을 나누며 단란한 시간을 보내는 황병형 씨 가족. 맛있지? 맛있어. 진짜. 이렇게 네 식구가 밖에서 외식을 하면 비용은 어느 정도나 나올까요? 한 끼 식사에 한국 돈으로 치면 1,500원. 이거 얼마지? 6,000원. 6,200, 1,500원. 1,500원. 39,000리얼. 39,000리얼 같으면은 대략 10,000원 정도. 뭐 10,000원? 일주일 장을 오는 게 한 한국 돈으로 10,000원에서 한 15,000원 정도 들거든요. 그거를 사면 저희 네 식구가 일주일 동안 먹을 수 있는 양이 돼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한국 물가의 한 절반이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1,500불 정도면 다 쓰고 야채하고 세금 내고 애들 필요한 거 사주고 그 정도로 다 쓸 수 있어요. 그렇다면 황병영 씨의 한 달 수입과 지출은 어떻게 될까요? 급여가 조금 많이 받고 있습니다. 7,500불 받고 있습니다. 그 중에 7,500불 중에 이제 집 렌트, 가장 많이 나가는 집 렌트가 집 렌트하고 전기 요금하고 해서 한 1,000불 정도. 그리고 애들 학비가 순수하게 애들 학비만 내는 게 한 700~800불 정도. 뭐 저희들 한 달 생활하는 데 있어가지고 한 1,500불에서 2,000불 정도. 그 정도 지금 지출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캄보디아 이민과 재취업 시 가장 궁금한 것이 자녀 교육인데요. 마침 오늘 황병영 씨 가족처럼 캄보디아로 이민 온 엄마들끼리 모여서 점심 식사를 한다고 하니 그 자세한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오늘 동네 아는 언니들이랑 월남쌈하고 골뱅이 넣어서 쫄면 해먹기로 했거든요. 저희 아이도 이제 고등학교 들어가서 진학 문제로 뭐 대학교 얘기 이런 얘기를 많이 해요. 이렇게 종종 한국 음식을 같이 해 먹으며 아이 키우는 이야기, 사는 이야기를 나눈다고 하는데요. 엄마들의 모임에서 가장 중요한 화제는 역시 아이들 교육입니다. 한국보다는 캄보디아가 원어민들이 많아서 한국에서 사교육비 보통 애 하나 보내면 얼마 정도 들어요? 학년만 틀리지만 150? 저희 이번에 친구가 왔다 갔는데도 저희 딸이랑 동갑이에요. 근데 그 친구도 보니까 한 달에 영어학원만 30만 원이라더라고. 근데 일주일에 매일 가는 것도 아니에요. 주 2회? 네, 주 2회에 그렇게 한다더라고. 저희는 여기서 한 달에 학비만 보통 한 300불에서 많아야 큰 클래스에 가야지만이 한 500불 정도 나오잖아요. 그죠? 한국에서 학교 다닐 때보다 지금 여기에서 다니는 거 좋아하지? 그럼 근데 한국에 안 간다고 하는데 자기는 안 가게. 우리 다 나가게 돼도 자기는 안 되겠대. 지금 중간에 만족하는구나. 들어가면 너무 힘들잖아요. 혜인이는 IDC SE 본다고 지금 학교만 갔다 오면 공부하고. 정말? 그래요? 아이폰에 그 인터넷 강의 다운받아서 듣고. 학비는 저희는 한 달에 한 30만 원 정도? 30만 원에서 35만 원 정도 그 가격에서 보내고 있어요. 인터내셔널 학교가 그런 것 같아요. 한 가지에 뭐 잘은 못하지만 여러 가지 운동을 할 수 있다는 거. 악기도 한 가지 전공은 아니지만 뭐 바이올린, 피아노, 차이나 플룻 뭐 기본적으로 할 수 있다는 거. 그걸 가르쳐 주는 것 같아요. 황병형 씨의 아이들이 다니고 있는 캄보디아 프놈펜의 이스트 웨스트 국제학교. 과연 어떻게 생활하고 있는지 살펴볼까요? 체육 시간. 즐겁게 뛰어노는 아이들이 보이는데요. 우리나라 학교로 치면 고등학교 1학년 수업인데 분위기가 사뭇 다릅니다. 과연 황병영 씨의 딸 혜인이는 이곳의 학교 생활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고 있을까요? 수업은 다 선생님이 정해줘서 하고 이렇게 자유롭지 않은데 여기는 왔다 갔다 할 수 있고 이렇게 자유로우니까 좋은 것 같아요. 체육 수업 말고 다른 수업은 어때요? 다른 수업도 선생님이 이렇게 재밌게 수업을 하니까 자유로운 학교 생활에 만족해하는 아이의 모습이 참 보기 좋습니다. 실패를 딛고 이제는 프놈펜 시내를 달리는 250대의 택시를 관리하고 정비하며 인생 2막의 화려한 신세계를 연 황병형 씨. 그가 말하는 자신의 성공 비결은 특별하지 않습니다. 인생을 살다 보면 누구나 맞이할 수 있는 실패. 그 실패가 끝이어서는 안 된다는 점입니다. 한때의 실패에 좌절하기보다는 용기와 끈기를 갖고 다음 기회를 기다려야 한다는 거죠. 첫 스윙이 실패였다 해도 두 번째, 세 번째는 인생의 홈런을 칠 수도 있으니까요. 저 같은 사람도 했습니다. 제가 정말 뭐 학벌이 좋은 것도 아니고 돈이 많이 있어가지고 나온 것도 아니고 우리가 소위 얘기하는 스펙이 뭔지도 모르는 제가 용기와 도전 정신 그리고 끈기만 있다면 누구든지 다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해외 재취업을 준비하시는 분들, 그 다음 혹시라도 어려운 시기를 겪고 계신 분들 조금만 더 참고 견디시면은 정말 분명히 좋은 날이 올 거라고 꼭 믿습니다. 고난과 실패를 딛고 캄보디아 프놈펜의 택시 정비사로 우뚝 선 황병형 씨. 당신의 찬란한 인생 2막, 화려한 후반전을 우리 모두 뜨겁게 응원합니다.